에너지 가격 상승 사태와 인건비 및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중점입니다. 실제로 현재 증시에서도 아마존의 본질인 온라인 스토어보다 AWS와 광고 사업 실정에 집중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흘러 넘치는 것이 현재 아마존의 실상입니다. 최근에 아마존이 급격하게 주가 상승을 보였죠. 아마존은 직원이 100만 명이 넘는 큰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임금 상승률에 의한 최대 피해를 받는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임금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아마존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최대 14%의 상승을 보였었죠. 분위기 초쳐서 미안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회사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은 이유로 계속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긴 힘들어요. 먼저 오늘 영상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아마존의 사업별 비중을 아셔야 해요. 가장 큰 사업인 아마존 온라인 스토어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7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이외에 AWS 클라우드 서비스와 광고 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13%와 7%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두 사업이 현재 아마존 내에서 굉장히 효자 사업이죠. 그런데 문제점은 아마존에서 가장 주력 사업인 온라인 스토어가 위태위태합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 소비를 늘렸다가 다시 점차 오프라인 매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실적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죠. 근데 여기서 이것보다 더 큰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하냐? 이번에 세계적으로 경제시장의 혼란 속에서 아마존이 보여준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 가격 상승 사태와 인건비 및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중점입니다. 굉장히 아마존 입장에선 타격이 컸고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을 해고한 것으로 알아볼 수 있겠죠. 이번에 자그마치 18,000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일반 직원들보다 높은 임원급으로 연봉을 많이 받는 직원들을 위주로 해고했다고 하는데 이게 기업 내 자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기업은 자금 관리를 명목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보통은 가장 처음에 직원들을 해고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기 때문이죠. 이를 두고 아마존의 기존 주주들은 장기적 이익 상승의 토대라고 말하면서 산업 자동화가 이뤄짐에 따라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마존은 최근 들어서 채용을 엄청나게 늘렸었습니다. 해당 채용의 목적은 비대면 배송과 전자상거래 이익 확대로 인한 고용폭 확대였죠.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전자상거래 매출이 줄어들면서 해당 사업 부분의 직원들을 대폭 감소시킨 것이죠. 상황이 좋지 못한 사업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해고하겠다는 것은 현재 아마존의 비즈니스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점은 현재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서 번 돈들로 전자상거래 사업의 손실을 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카드 돌려막기라고 이해하면 편한 개망했구만. 아마존은 아직까지도 AWS가 벌어온 돈을 전자상거래 사업이 깎아먹고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 아마존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을 보는 것보다 AWS 클라우드와 광고 사업의 매출 성장률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AWS의 사업가직 감소세를 보이거나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아마존의 주가는 지금보다도 더 큰 하락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현재 증시에서도 아마존의 본질인 온라인 스토어보다 AWS와 광고 사업 실정에 집중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초딩이 대가족을 먹여 살리는 셈이니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아마존은 이런 손실들을 메꾸고 상쇄하려고 채택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소비자 부담 높이기라는 것이죠. 2022년 4월부터 일부 미국 판매자에게 추가 요금 5% 제도를 도입했고 2021년 4분기에 4년 만에 미국 프라임 멤버십 가격을 119달러에서 139달러로 인상했어요. 이에 대해서 시장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아무리 이렇게 가격 높여봐야 너희 성장세를 높이기에는 역부족이야. 또한 아마존의 매출 비중은 북미가 가장 큰 점유율을 잡고 있어요. 자그마치 60에서 70%.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속적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존은 더 이상 AWS만으로 손실 충당이 되질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들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소비 심리가 경제의 주축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죽으면
시장 전체가 가라앉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연준과 국가 주요 인물들은 괜찮을 거라고 애써 시장을 달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소비 심리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북미 소비 시장의 하락세가 다시 시작되면 아마존의 실적은 더욱 크게 하락할 것이고, 그에 의해서 주가 또한 덩달아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아마존에 투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둘러 말하지 말고 그냥 위험하다는 거 아니야? 그쵸, 솔직히 말하면 맞습니다. 너 아마존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냐? 악플에 묻혀서 죽고 싶냐? 사실을 전달할 뿐이니까 저한테 너무 돌을 던지진 말아주세요. 아마존은 현재 주가가 회복되기 위해선 실적 예상치를 무조건 상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품이 어느 정도 거치긴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안 좋은 불경기 상황에서도 좋은 실적과 성장세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상황으로 역전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현재 아마존의 실적은 시장과 주주들의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적치를 보이거나 성장주로서의 역할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 조금이라도 부각되게 된다면 앞으로 AWS와 광고, OTT 사업과 같은 부가적인 매출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난리가 나지 않는 한 시장에서 차갑게 외면받을 수가 있어요. 또 슬프게도 기업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잉여 현금 흐름도 지난해 2분기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는 뜻 자체가 현재 기업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더욱 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흘러 넘치는 것이 현재 아마존의 실상입니다. 진짜 악재만 있는 거야? 절대 오를 일 없는 거야? 나 이대로 수면뱀에 들어가야 돼. 아주 약간의 희망은 있습니다. 이 증시의 특성상 경기 소비재에 속하는 아마존, 이베이, GM, 포드, 나이키 같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기업들은 항상 경기 침체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소비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기 전에 시장의 참여자들을 겁주면서 일찍이 주가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라고 하죠. 하지만 경기 소비재 기업들은 침체기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 흐름이 개선되면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띠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증시의 특성에 의한 상승세죠. 하지만 이런 상승세는 본질적으로 기업 내부적인 가치가 오르지 않는 이상 잠깐의 꿈틀대는 몸부림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약간의 희망적인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아마존은 새로운 시장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리비안 투자로 76억 달러 손실. 예? 아니 그건 일단 잠시 덮어둡시다. 우리 슬픈 얘기는 하지 말아요. 아마존이 올해에 인도의 스타트업 기업들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아마존 펀드 대표는 직접적으로 인터뷰에서 인도의 스타트업 환경을 강화하는 것에 전념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마존은 인도에서 저렴한 프라임 멤버십을 테스트 중이고 인도의 시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현재 인도의 시장성은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고 중국의 인구 감소세가 시작되면서 인도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아주 제대로 젓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는 과거에 굉장히 보수적인 자세로 내수 시장의 비중이 높았었지만 천천히 글로벌 인프라를 확보하며 국가 경제시장 발전을 적극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역시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으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마존이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밝혀진 바로는 가장 크게는 헬스케어에 관심을 보였고 그 뒤로는 핀테크와 전자상거래, 소비재 브랜드, 게임, 소셜미디어, 전기자동차와 같은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국가에 가장 필요한 산업들을 중점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는 거죠. 이렇게만 봐도 쓸데없는 투자가 전혀 없고 앞으로도 함께 세계와 공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인도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 앞으로 인도 시장이 성장하게 되었을 때 아마존의 투자 수익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 역시 지금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워낙 요즘 글로벌 인프라 확보와 국가 간 교류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앞으로 인도 시장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아마존의 사업에도 도움이 크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아마존에 투자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아마존의 분기 실적의 시장의 예측치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면 그때부터는 매수하는 것을 고려해보기에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아마존 무조건 망할 것 같이 말하더니
갑자기 태세 전환을 우디르급으로 한다고. 언제나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점만 본다면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없겠죠. 매수하기 좋은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위해서는 현재 아마존이 주력하고 있는 클라우드 산업이 있죠. 이 사업이 현재 시장에서 인터넷 산업 중에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받고 있어요. 아마존이 AWS 이용자들의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과 장기적인 온라인 생태계 성장을 생각하면 아마존에 대한 실적 전망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AWS는 고객사의 데이터 저장이나 처리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수록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는 늘어날 수 있어요. 이래서 사업은 고객을 먼저 생각해야 성장한다니까요. 또한 전자상거래 사업의 회복세와 엄청나게 많은 보유 현금은 추후에 주가 방어와 주주 친화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AWS까지 현재와 같은 방향성으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간다면 1등의 자리를 지키면서 매출 구조도 좋아질 거예요. 아마존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꾸준하게 함께 지켜보면서 전략적으로 투자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 대해서 소중한 개미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